안녕하세요. 민트 성형TV 성형외과 전문의 이학승 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코끝 높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이제 티나고 화려한 코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는 저희 병원은 그런 분들은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수술 안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자연스럽게 수술하시는 분들이 오니까는 그런 분들은 잘 없는데, 하지만 저도 최대치를 높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작은 코의 경우입니다. 작은 코는 제가 최대치로 높여야도 본인은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됐다고 느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코는 최대치로 높이고요. 일반적인 코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하게 높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를 최대치로 높여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높이는데, 그때 문제가 여러 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코를 너무 세우게 되면은요, 코가 너무 당겨지기 때문에 콧구멍 모양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콧구멍 모양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데요, 세웠을 때 옆에가 많이 당겨지게 되면은 콧구멍이 약간 11자형 콘센트 구멍 모양처럼 11자형 찝힌 콧구멍처럼 되는 경우들이, 그게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퍼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너무 당겨지게 되면 옆벽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코 안에도 보면 연골이 그게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 안에 천장 쪽이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게 좀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코끝이 올라가면서 외비밸브가 좁아져 가지고 숨 쉬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연골이 비치죠. 피부가 타이트하게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피부가 늘어나면서 얇아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이 비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특히 피부가 얇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골이 거의 다 비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최대한 높이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좀 덜 높이거나 아니면은 코끝에다가 진피를 보강하는 경우입니다. 코끝에 진피를 예전에 저는 이제 자가 진피만 이용해서 수술을 했었는데요. 그 이제 자가 진피가 문제가 흡수율이 원체 높습니다. 그리고 코끝 같은 경우는 많이 높이는 경우는 그만큼 압력을 많이 받고 타이트하기 때문에 연골이 비칠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코끝에만 되는 경우는 오히려 이제 기증진피를 좀 더 많이 씁니다. 기증진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메가던 같은 경우는 이제 동결 압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꽉 눌려져 있어 가지고서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서 좀 남거든요. 그래서 많이 비칠 것 같으면은 기증진피를 코끝에다가 사용을 합니다. 저도 그거는 한 10년 정도는 안 썼었거든요. 다른 분들 다 쓸 때 10년 정도는 안 쓰고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걸 잘 안 받아들이는 편이기 때문에 자가주증면 주로 선호를 하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한 10년 정도 다른 분들 쓰시는 거 보고 괜찮은지 이제 다 확인을 해보고 코끝에 그 정도 들어가는 경우는 문제가 안 생긴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간혹 문제 생기는 경우, 굉장히 피부가 얇은 경우에 특히 재수술을 할 때 피부가 너무 얇아서 거의 비닐처럼 얇아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진피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코끝이 빨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딸기코 좀 빨개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빨개지면 몇 달 정도 지속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게 너무 피부가 얇다 보니까는 진피가 흡수되면서 그 피부 밑에 붙어야 되는데, 그 진피가 붙을 피부 자체가 너무 얇아가지고 대부분 그 생착이 잘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피부가 너무 얇은 분들은 오히려 생착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지는 편이어서, 그래서 몇 달 정도 코가 이렇게 코끝만 진피된 부분 빨개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가진피 써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기증진피 써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끝이 빨개지는 경우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를 그렇게 높이는 경우에 미용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코를 많이 높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코 모양은 카메라 삼각대랑 모양이 비슷합니다. 여기 한 군데, 양쪽 두 군데 해가지고 코끝 쪽까지 해가지고 카메라 삼각대처럼 그렇게 올려가지고 있는데요. 코를 많이 세우려고 하면 아래쪽의 힘을 이용해서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코가 많이 들립니다, 생각보다. 그럼 코가 많이 들리게 되고, 그게 또 들린 걸 또 싫어하면은 또 들린 거로 들창코 교정을 해야 되는데, 들창코 교정은 위에 쪽을 반대쪽으로 또 힘을 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코끝이 오히려 또 낮아지게 만듭니다. 그냥 코끝을 세우는 거랑 들린 거로 교정하는 거는 벡터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많이 높이게 되면은 많이 들리니까는 그걸 또 다시 또 상쇄시키는, 거꾸로 또 낮추면서 또 들린 걸 교정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해야 돼가지고 피부 여유가 생각보다 더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혼자서 수술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높여져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무리를 하려면 속에서는 피부가 너무 얇아지니까는 나중에 연골이 비칠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 들창코인 분들은 많이 높이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리해서 수술을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작은 코,
제 기준에서는 그 의학적으로 최대치로 높일 수 있는 만큼 높여놔야지 수술 받은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최대한 높이고, 그런 경우 아니라면은 코끝을 무리해서 세우는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코끝을 많이 높이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통해 문의해 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트 성형TV 성형과 전문의 이학수 원장이었습니다.